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중함과 따뜻함이 전해지는 목소리에 관광객들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한 직원이 당황해서 외쳤지만 한재호 할아버지는 집중한 채로 환자의 맥을 짚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외국인 남성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인천공항의 오후입니다. 수많은 인파 사이로 하늘색 안내도우미 복장을 단정하게 입은 한재호 할아버지가 보입니다.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고 정중한 태도로 외국인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죠. 긴 비행에 지친 얼굴로 도움을 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재호 할아버지는 친절하게 웃으며 천천히 영어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의 영어 발음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 정중함과 따뜻함이 전해지는 목소리에 관광객들도 감사함을 표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료들도 그의 모습을 보며 감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에 철저하고 성실한 노인이라는 인상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죠. 재호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데도 그 꼿꼿한 자세와 태도는 본받을 만해요. 동료의 말에 한재호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깊은 곳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잠시 할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30년도 더 된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안개 낀 국경지대, 젊은 날의 한재호는 의료공작원으로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폐허가 된 마을에서 심하게 다친 외국인 아이를 발견했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망설임 없이 응급 침수를 시행했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던 아이의 맥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재호의 눈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어요. 살려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해. 현재로 돌아온 한재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잠시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공항 안내 업무에 집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후 2시 공항 VIP 라운지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당황하여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응급 의료팀이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5분이 걸릴 상황이었죠. 그때 한재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라운지로 들어섭니다. 그는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재빠르게 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가방 속에 간직하고 있던 작은 침 세트를 꺼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응급 침수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한 직원이 당황해서 외쳤지만 한재호 할아버지는 집중한 채로 환자의 맥을 짚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놀랍게도 쓰러졌던 외국인 남성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색도 점차 돌아오고 있었죠.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의 긴장된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쓰러졌던 그 외국인 남성은 다름 아닌 리차드슨 글로벌 제약회사의 CEO였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자신을 도운 한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리차드슨은 천천히 정신을 차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의료진이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한재호 할아버지에게 고정됐죠. 리차드슨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 속의 누군가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리차드슨이 한재호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리차드슨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30년 전 북한과 중국 국경 근처에서 의료 활동을 하셨던 분이신가요? 한재호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의 과거를 이 외국인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죠. 주변의 공항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겠네요. 저는 리차드슨입니다. 30년 전 당신이 살려준 그 아이죠. 순간 한재호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눈앞에 성인 남성과 겹쳐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리차드슨은 자신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한재호 할아버지를 초대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인도주의적 의료 봉사를 위해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자신만 심하게 다쳤던 일, 그리고 죽음 직전의 한 젊은 의료인에게 구조되어 목숨을 건진 이야기였죠. 당신이 저를 살려주신 후 저는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해서 저를 구해준 그 은인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의학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아니, 운명처럼 당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리차드슨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죠. 그때 저는 의료공작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당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상태는 매우 위험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의술로 간신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듯 했습니다. 리차드슨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한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당신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 회사는 전 세계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입니다. 제가 의학의 길을 택한 이유도 그날 당신이 보여주신 침술이 저를 살렸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리차드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재호 할아버지에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저희 회사의 전속 건강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통 의학 지식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파격적인 제안에 한재호 할아버지는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리차드슨 씨,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살아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 것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자리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이 행복합니다. 리차드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인생을 바꾼 인물이
왜 이런 초라한 일상을 택했을까?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한재호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확고해 보였죠. 리차드슨은 한재호 할아버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직접 공항을 찾아왔어요.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여느 때와 같이 승객들을 안내하는 한재호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리차드슨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죠. 한재호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회사에 와주신다면 당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잠시 업무를 멈추고 리차드슨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리차드슨, 내 제안을 들어보겠나? 점심시간에 잠시 시간을 내주게. 내가 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지 이야기해주마. 점심시간, 두 사람은 공항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원래 북에서 최고의 의료기술자였네. 침술과 전통의학을 현대의학과 접목시키는 연구를 했지. 하지만 그곳의 체제와 맞지 않았어. 내 기술이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거든. 한재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리차드슨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어요. 그러던 중 국경지대에서 다친 외국인 아이를 발견했지. 그 아이가 바로 자네였어. 나는 자네를 살리기 위해 응급 침수를 시행했고 다행히 생명을 구할 수 있었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비밀리에 국경을 넘나들며 의료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결국 나는 불명예 퇴역을 당했어. 리차드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노인의 인생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죠. 그 후 나는 한국으로 건너와 새 삶을 시작했네. 하지만 남에게 내 과거를 밝힐 수 없었지. 그저 조용히 내 일을 하며 살아왔어. 그런데 자네가 잘 성장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상이라네. 한재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소의 담담한 표정 대신 깊은 감정이 드러났어요. 리차드슨도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아이가 미국에 입양됐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었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그 아이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 리차드슨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한재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학과 제약의 길을 선택한 것도 모두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흘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인연이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이었죠. 이제 알겠어요, 선생님. 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의 이야기를 드러낸 후 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침수를 가르쳐 준 것이 지금의 자네를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네. 하지만 자네의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진 않겠네.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네. 리차드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한재호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회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관한 것이었죠. 한재호 할아버지의 눈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리차드슨은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제약 컨퍼런스에 한재호 할아버지를 특별 초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할아버지도 리차드슨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평소 입던 하늘색 유니폼 대신 정장을 차려입은 한재호 할아버지는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재호 씨, 오늘 컨퍼런스에서 선생님을 특별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계시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리차드슨의 말에 한재호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내심 긴장하고 있었지만 자신을 이 자리에 초대한 리차드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컨퍼런스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리차드슨이 단상에 오르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그의 회사는 세계적인 제약 기업으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 세계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터였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특별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분이십니다. 리차드슨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누가 나타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재호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명이 한재호 할아버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향했어요. 관중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평범해 보이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세계적인 의학자나 기업가처럼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30년 전 저는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심하게 다쳤죠. 그때 이분이 나타나 전통 침술로 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리차드슨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감정을 담아 전했어요. 회의장 내부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재호 할아버지에게 집중되었죠. 이분은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 덕분에 저는 살아남아 의학을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새로운 의약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한재호 선생님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한재호 할아버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신을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차분함을 되찾았어요. 리차드슨은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리차드슨 씨가 저를 기억해주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한재호 할아버지의 소박하고 진실된 말에 청중들은 감동받았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평생을 의술에 바쳐온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한재호 할아버지를 인터뷰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익숙하지 않았던 관심에 당황했지만 리차드슨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게 될 겁니다. 전통의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리차드슨의 말에 한재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차드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네. 하지만 난 여전히 공항에서의 내 일도 계속하고 싶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작은 일들이 내게는 의미가 있으니까. 리차드슨은 한제오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어려 있었어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공항에서의 일을 계속하시면서도 우리 연구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지혜가 전 세계 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컨퍼런스 이후 한제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도우미에서 의학의 숨은 영웅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주요 매체에 실렸죠. 갑작스러운 유명세의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그에게는 변함없는 일상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한제오 할아버지는 공항에서 일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사람의 눈빛에서 무언가 익숙함을 느꼈어요. 한제오 선생님 맞으신가요? 저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30년 전 북쪽에서 함께 의료 활동을 했던 동료였습니다. 한제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잊고 있었던 과거의 동료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두 사람은 잠시 공항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지신 후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이는 선생님이 체포되었다고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망명했다고도 했죠. 저는 계속해서 선생님의 소식을 찾아왔습니다. 김정우의 말에 한제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를 구한 후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네. 내 기술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불명예 퇴역을 감수했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의 리차드슨이 되었으니까요. 그의 회사가 개발한 약품들은 북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제오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김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나의 불명예 퇴역이 결국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네. 김정우는 한제오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북쪽의 의료진들과 남쪽의 의료진들이 함께하는 비공개 의료 세미나에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어요. 한제오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북쪽의 의사들에게요. 한제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좋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네. 한제오 할아버지의 결정에 김정우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한제오 할아버지의 삶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죠. 며칠 후 리차드슨은 한제오 할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회사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새로운 치료법 연구가 한창이었어요. 한제오 할아버지는 젊은 연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침술의 핵심은 인체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이를 신경계와 면역체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죠. 연구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며
한재호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그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는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으니까요. 리차드슨은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한재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당신은 단순한 침술명인이 아니라 우리의 의료 AI 기술의 인간적 기반을 만드는 핵심 인물이 되셨습니다.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을 AI에 학습시켜 전 세계 어디서든 전통의학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리차드슨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평생 쌓아온 경험이 이런 방식으로 계승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그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내 지식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나? 1년이 지났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의 삶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는 인천공항에서 안내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 3일만 출근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리차드슨의 회사 연구소에서 전통의학 자문 역할을 맡고 있었죠. 또한 남북 의료진들의 비공개 세미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차드슨 회사의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인 의학자들과 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코엑스에 모였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리차드슨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호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니까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어려 있었어요. 이제 그는 76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차드슨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는 전통의학과 AI의 만남,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동양 전통의학의 지혜와 최첨단 AI 기술이 만나 새로운 치료 방법을 탄생시켰습니다. 리차드슨은 그들이 개발한 네오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했어요. 이는 전통 침술의 원리를 현대의학적으로 해석하고 AI를 통해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다양한 임상 결과가 표시되었죠. 이 모든 것은 한 분의 헌신과 지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재호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관중들의 박수 속에 한재호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과는 달리 이제 그는 이런 상황에 조금 익숙해진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에는 소박함과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손길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술의 본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싶네요. 한재호 할아버지의 소박한 말에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이 담긴 짧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고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한재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리차드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공항 일을 그만두는 것을 거절했어요. 공항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도울 때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그에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와 같이 공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제의 컨퍼런스 소식이 뉴스를 통해 퍼진 덕분이었죠. 공항 한쪽에서 한 어린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한재호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 가려고 했니?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한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부모를 찾아 함께 걸었어요. 내가 나중에 크면 또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란다.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고 돌아오는 길, 한재호 할아버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끝없는 여행과도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한재호 할아버지의 여정은 북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인천공항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온 가치와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었죠. 리차드슨은 그날 저녁 한재호 할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 우리의 네오침 기술이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병원에서 도입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지혜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한재호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처럼 굽이쳐 흐르는 강물처럼 인연의 흐름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30년 전 그가 구한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전 세계에 전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리차드슨, 자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자네가 나타났고 이제는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으니 말이야. 두 사람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 그리고 깊은 인연의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서로를 완성시키는 운명 같은 것이었어요. 한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경험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공항에서의 그의 일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죠. 때로는 작은 일상의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한재호 할아버지의 삶은 끝없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아름답게 이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말이죠.